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로 시즌 제5 이원록 이육사님의 시 제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육사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 김현순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오늘로서 제 5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춘추 3제 이육사. 이른 아침 골목길을 미나리 장수가 길게 외우고 갑니다. 할머니의 흐린 동자는 창공에 무엇을 달리시는지 아마도 엑세간 마다들의 입맛을 그렸나 보나 봐요. 시냇가 버드나무 이따금 흐느적거립니다. 표모의 방망이 소린 왜 저리 모날까요? 쨍쨍한 이 뱃살에 누더기만 빨기는 짜증이 난게죠. 빌딩의 피리침에 아지랑이 걸려서 헐떡거립니다. 돌아온 제비때 포사선을 그리며 날아 제재거리는 건 깃들인 옛 집터를 찾지 못 찾는 괴로움 같구려. 춘수 삼제의 봄에 있는 근심 세 가지라는 세 가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근심이 있는지 또는 누가 이런 근심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삼제 첫 번째. 이른 아침 골목길을 미나리 장수가 길게 외우고 갑니다. 그렇네요. 뭘 외우고 가는 거죠? 미나리 사시오 하기 좋은데 미나리. 나는 미나리 장수는 두부 장수나 예. 그거는 좀 그래도 미나리 장수가 길게 외고 간다는 건 처음 들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미나리 장수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는 거죠.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쳐야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이제 이른 아침이라면 아직 이제 해가 뜨기 전이고. 그러니까 아침밥 할 때죠.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미나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워낙 방랑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시인 자체가 예. 혹시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나리라는 거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미나리 두부장수 딸랑이 소리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미나리를 아침마다 먹진 않잖아요. 저희가 김치 담글 때나 조금 쓰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뭐 어디서 썼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예. 근데 그 이전 시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조금. 생활 속에서 예. 이렇게 있는 것. 근데 봄하면 보통 희망 이런 걸 얘기할 텐데 근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할머니의 흐린 동자는 창공에 무엇을 달리시는지 이렇게 했어요. 예. 창공은 이제 푸른 하늘이고 그렇죠. 그죠? 예. 보통 이 미나리 장수가 이렇게 나오면 어머니가 나와야 되는데 예? 할머니의 흐린 동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화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아침을 뭔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할머니처럼 이렇게 보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듭니다. 예. 그죠? 근데 무엇을 달리시는 신한지요에서 이 달리신한지가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러니까 창공에서 무엇을 보시려는지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찾으시는지 그런 예, 뜻으로. 예, 그러면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을 이제 달리시는지는 뭘 이제 무엇을 무엇을 매다는지 예, 뭐 이런 뜻도 원하시는지. 되는 예. 것이. 되게 할머니들이 동자가 흐리거든요. 예. 이건 이제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새로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정말 50만 돼도 할머니라 그랬잖아요. 요새하고 예. 많이 틀리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그렇죠. 고생을 엄청 해놔서 하시죠. 예. 예. 그때는 뭐 백내장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테고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자도 흐려졌다 그런 뜻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머니는 뭐 저희가 7, 80 할머니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50대 그죠? 50대나 60대의 안악을 할머니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 흐린 동자는 백내장은 아니고 백내장이 끼면 앞에 안 보이는 건가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백내장이면 보이긴 하나요? 예,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제 생각에서 할머니의 흐린 눈동자라는 거는 어쩌면 눈물이 어린 눈동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일단 총기를 잃어버린 그렇죠. 눈동자. 예, 그런 뜻으로. 그렇죠. 예. 그 총기를 잃어버리신 거는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할머니를 예. 앞에다 호칭을 했고. 예. 그 밑에 또 맏아들 입맛이 그려지나 봐요. 이렇게 예. 하는데. 예. 그 아마도 X에 간 이렇게 예, 했어요. 옛날 같으면 가입표라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예. 영어를 주로 쓰니까 X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원래는 가입표겠죠. 그렇죠, 이육사님이 가입표. 쓰실 예, 때는 예. 가입표라고 쓰셨는데 예. 이제 제가 읽기를 X라고 읽었는데 아마도 이건 감옥에나 근데 제가 옛날 소설을 읽어보면 꼭 똥간이라고도 표시를 하셨어요. 이 가입표가요? 예, 아니 감옥을 예. 되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똥간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옛날 감옥에는 같이 있어. 감옥 안에 그게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옥에 간 맏아들로 해석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게요. 네. 저는 이거 가입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군에 간 맏아들의 입맛을 그래서 저는 군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면은 군에 가기에는 너무 아들이 늦지 않나요? 아. 그렇게 보면 또 그러네요. 예, 그죠? 여기서는 할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손자면 맞아요. 손자는. 예. 근데 왜 이 X라고 이렇게 가입표라고 표시를 했을까요? 그냥 안 적고. 근데 이익수님 자체가 감옥에를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셨죠. 어쩌면은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셨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는 이게 이 당시에 이 검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쓰인 시들은 그래서 비유를 많이 쓰고 이렇게 숨겨놓듯이 이렇게 그 뭔가 나쁜 의미를 가진 말은 못 쓰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해서 X자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 하는 생각이.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일제 감옥이니까 예. 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맛을 그려나 보아요. 해서 봐요는 이제 추측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맏아들의 입맛을 생각하는 것 예. 같아. 그래. 왜냐하면 미나리 장수가 외치고 갔으니까. 예. 그 맏아들이 미나리를 잘 먹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무엇을 달리시난지 할 때 그 두 번째 줄에 달리시난지 하고 그려나 봐요 하니까 이 달리신다라는 게 창공에 무엇을 그리시나 봐요. 그렇죠. 무엇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창공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그리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르게 보면 창공에 뭔가를 매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달리시나 난지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근심은 이 감옥에 간 마다들의 입맛, 그죠?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근심은 시냇가 버드나무 이다금 흐느적 거립니다. 이게 이제 표모라는 거, 이거는 뭐 어려울 건 없죠, 네. 그죠? 버드나무니까. 빨래하는 할머니예요. 예. 표모라는 예, 뜻은 예, 빨래하는 할머니인데, 예. 그러니까 방망이 소리까지 못하게 듣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시인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뭐가 난가요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밑에 이유는 있죠. 예. 그죠? 쨍쨍한 이 벼살에 벼살에 누더기만 빨기는 짜증이 난 게죠. 예. 누더기를 빨아서 이제 짜증이 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짜증. 그렇죠. 예. 이제 봄에서 첫 번째는 이제 감옥으로 본다면 감옥에 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삶이 굉장히 가난에 대한 가난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걱정이네요. 세 번째는 이제 빌딩에 피레침에 아지랑이 걸려서 헐떡거립니다. 돌아온 제비 때 호사선을 그리며 날러 제제거리는 건 거리는 건 하고 한 줄이 더 그리고 깃들인 옛집터를 찾아 못 찾는 괴로움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건 집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제비떼가 예. 포물선을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은 집을 잃은 그 옛집을 못 찾은 괴로움 같다. 예. 시인은 이제 그렇게 예. 느끼는 거죠. 예. 제비가 날아다니는 걸. 이건 제비의 근심이네요. 근데 제비라는 거는 그냥 제비를 여기다가 이입시킨 것뿐이지 예. 어쩌면 우리나라를 빗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나라를 잃은 슬픔, 괴로움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화자는 그 미나리 장수가 외치고 간 뒤에 할머니의 모습에서 하나의 근심을 받고 두 번째는 쨍쨍한 이 벼살에 이제 낮에 네. 그죠? 낮에 이제 그 빨래하는 여인의 방망이 그렇지. 소리에서 가난에 대한 짜증. 세상이 가난하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빌딩을 얘기했는데 예. 그죠? 돌아온 제비 떼들은 이게 포사선이라는 건 이제 포물선이겠죠. 포물선, 그죠? 예, 곡선, 예. 곡선을 그렸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재거린다라는 건 이제 짹짹거리는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예. 깃들인 옛집터를 찾아 못 찾는. 괴로움 같구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집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찾지 못하는 예. 거죠.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 아들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또 고향과 집을 빼앗긴 가난에 찌든 우리 민족의 이야기. 그렇죠. 예. 예. 이 봄에 오히려 이 밝은 것을 얘기해야 될 텐데 봄에 이렇게 한 장면 이 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실린 것들이 다 근심이라고 근심. 그렇죠. 예, 이 근심은 화자가 봤을 때는 화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근심이니까 화자가 봤을 때 이 봄을 맞이한 이 당시의 사회가 우리나라 이렇게 이 민족의 이야기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감옥에 가는 예. 걸로 보면 감옥에 가 있지. 예. 누더기만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집도 없지. 맞아. 그러니까 쫓기는 처지의 그
불안감과 힘겨움 뭐 그런 예, 거를 이렇게 예. 빗대어서 쓰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기존의 시와 좀 다르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런 상태로서 그쵸. 예. 당시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아주 네. 좋은 시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 이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됐나 봐 이 말조차 무색할 만큼 네 눈빛만 봐도 널 훤히 다는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 했나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 외로워할 때도 또 이별하고서 아파할 때도 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는 네 곁을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누리님께서는 또 어떤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저는 일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쟁반에 먹물을 담아 햇살에 비벼본 어린 날. 불개는 그만 하나밖에 없는 내 날을 먹었다. 날과 땅이 한 주루에 돈다는 그 순간만이라도 차라리 헛말이기를 밤마다 정령 빌어도 보았다. 마침내 가슴은 동굴보다 어두워 설레인 그녀. 다만 한 봉우리 피려는 장미 벌레가 좀 지렸다. 그래서 더 예쁘고 진정 더덥지 아니하랴 하냐. 또 어디에 다른 하늘을 얻어 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련다. 일식이라는 거는 이제 해가 이제 가리는 거죠. 그쵸. 그죠. 근데 좀 어두운 듯하면서 다시 그래도 희망을 얘기하는 시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쟁반에 먹물을 담아 비춰본 어린 날. 그런데 어린 날이네요. 그 쟁반에 근데 먹물을 담았지? 글쎄 말입니다. 쟁반. 쟁반에 먹물을 담아 햇살을. 이게 그 일식의 그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약간 깜깜해졌기 때문에 예. 그 물이 좀 어두워 보였다는 뜻 아닐까요? 일부러 먹물을 비춰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요, 쟁반에 먹물이 아니라 그냥 물을죠. 예, 물을 담그면 담았는데 일식이기 때문에 약간 깜깜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담아 비춰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린 날. 그러면 그냥 물을 이렇게 담고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비춰질까요? 햇살을 비춰본 거죠. 햇살을. 나를 본 게 아니고 햇살을 비춰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햇살을요? 예. 여기 있잖아요. 햇살을 비춰본 어린 날. 근데 그 원래의 그 264 전집에는 햇살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비춰본 어린 날이거든요.
여기는 햇살을 비춰본 어린 날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책에도.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264 편집 책이거든요. 누가 쓴 건가요? 264 편 이게 해설 김종희. 작품 해설이 김종희 씨 경희대 법무비평판 한국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안동에 있는 264 문학관에 가서 사온 책인데, 거기 전집으로.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는 이제 햇살이라는 말이 없어요. 쟁반에 먹물을 담아 비춰본 저번 어린 날. 날. 그렇게만 돼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저도 쟁반에 먹물을 담아 비춰본 어린 날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먹물을 담아야 네, 모습이 그게, 보이죠. 예, 그냥 예, 물이면은 햇빛은 예. 이렇게 반짝이는 것이 보이지 해가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물을 담으면 거울 역할을 해서 네. 보이지 않을까. 그걸 이런. 보기 위해서 예. 봤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히 예. 들었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이렇게 판 책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밝힐 수는 없고요.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일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안동에 가서 직접 사갖고 오신 거니까. 직접 사갖고 온 책이니까 그리고 네. 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거기서 팔려면 그렇죠. 정확도가 더 정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했을 거고. 저도 이 그렇게 역사에 생각합니다. 예. 불개는 그만 하나밖에 없는 내 나를 먹었다. 이 불개가 이거는 뭔가요? 태양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태양. 태양을 얘기한 것 같아요. 누리님은 불개라는 거예요. 저도 불개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 불개는 동화입니다. 동화. 동화하면. 예. 옛날 이야기에 어. 이 일식이 드는 것은 불개라. 예, 불이 막 이글거리는 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해를 먹었다. 그래서 해가 꼼꼼해진다. 요런 그런 이제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설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게 전설이 나오는 불개구나. 예. 그래서 불개는 그만 하나밖에 없는 내 날을 먹었다 해서 이 날이라는 게 해를 뜻하는 거죠. 그죠? 해. 네. 그래서 결국은 어린 날에 자기의 밝음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과 땅이 한 줄 위에 돈다는 그 순간만이라도 차라리 헛말이기를 밤마다 정령 빌어도 보았다. 근데 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날과 땅이 한 줄 위에 돈다는. 해하고 지구가 같이 예. 한 줄에 있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예.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순간만이라도 차라리 헛말이기를. 그러니까 일식이 예. 헛말이기를 네. 빌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헛말이어야 일식이 사라지죠. 그쵸. 그러면 해를 다시 자기의 해를 찾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왜냐면 날은 해고 땅은 지구니까. 지구니까. 네. 예. 예. 그게 한 줄 위에 돈다면 그게 이제 가리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일식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면 예. 막 뭐 나라 지구가 망한다는 등 나라가 그렇죠. 막 그런 예. 얘기가 한 얘기가 많았어요. 예. 이제 그때 되면 막 임금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막 그런 그래, 얘기도 있었죠. 있었어요. 예. 밤마다 정령도 빌어봤다라는 것은 이 그 밤은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움 속에서 해가 뜨기를 자기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해를 되찾기를 그렇게 기원했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마침내 가슴은 동굴보다 어두워 설레인군요. 예. 근데 동굴보다 어두운데 설레요? 그죠? 좀 이상합니다. 다만 한 봉우리 피려는 장미 벌레가 좀 치렸다. 해서 이제 좀이 쓸었다는 얘기 이게 같아요. 먹어버린 거죠 벌레가. 예.
피려는 장미. 가슴은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동굴보다 어두웠어. 설레인 거죠. 어두우면 설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야 할 텐데. 그죠? 왜 설레였을까? 일식이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불개미가 하나밖에 없는 내 나를 먹었다는 지금 말하자면 동화를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헛말이길 밤마다 빌었잖아요. 예. 그가 일식이 없기를.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가슴은 동굴보다 어두고 설레었다. 저 어린 가슴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가 지구를 가린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사고 아니에요. 사건이죠.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어린 가슴은 동굴보다 어두우면서 설레는 거죠. 그걸 기다려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뭔가 해보죠. 설레인다라는 거는 예, 좀 기대도 있다는 기대를 얘기잖아요.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해봤어요. 제목이 또 일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예. 내 해를 불개가 먹었지만 그래서 깜깜해졌지만 그죠? 그래도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그렇죠. 헛말이기를 밤마다 빌어보고 그렇죠. 그 빌은 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 설레이는 예, 마음을 설레인 가졌다. 것도 있고. 예. 그렇게 봐야 이 설레는 것이 그렇죠. 해석이 되겠지요. 그죠? 잃었지만 그 다시 찾을 것을 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설레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어둡지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봉오리 피려는 장미벌레가 좀 치렀다. 예. 이것도 조금 이상해. 다만 한 봉오리 피려는 장미벌레가 좀 치렀다. 이게 이제 가슴에서 이 꽃이 장미꽃이 이제 이렇게 피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날이 먹혔잖아요. 예, 현실은. 그리고 가슴은 동굴보다 어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장미를 피우고 싶었다는 얘기. 꽃을 예, 피워보고 피려는 싶었다는. 장미가 있는데 요것이 일식에 의해서 좀이 쓸었어. 예, 일식에 의해서 좀이 쓰른 거지. 예. 좀이 쓰른 거지 완전히 장미가 죽진 않았어. 죽었던 예.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 시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그 생략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생략된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정확히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없죠. 예, 그렇죠. 없죠. 예. 예. 그렇지만 이 시인이 이런 말을 쓸 때는 그냥 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략된 것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저희가 자꾸 칙칙도 예. 해보고 상상의 폭을 조금 많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서로 상상을 해보는 예, 거지.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럼 맨 마지막 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읽어보세요. 예. 더 예쁘고 진정 더덥지 아니하냐. 예, 벌레가 좀 치렀지만 그래서 더 예쁘고 진정 더덥지 아니하냐. 끝에 연이 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또 어디 다른 하늘을 얻어 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련다. 이건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 하늘을 그래서 얻겠다고. 이 끝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그래서 더 예쁘고라는 거는 이제 좀 먹은 장미가 예, 되겠죠. 그 벌레보다 그죠? 그거보다. 예. 그런데 왜 더덥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지금 일식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랬으니까 일식이 있기 때문에 더 지구가 아름답고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에는. 이 제목 일식은 진짜 일식보다도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태양 일식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벌레 먹은 장미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잃어버린 해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밤마다 비로 보았지만 찾아지진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감정으로 보면 예쁘기는 하지만 더덥지 아니하냐. 그래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 내지는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디에 다른 하나를 얻어 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려 한다. 그러네요. 이건 희망이잖아요. 네. 그렇지,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끝에 가서는 그 어떤 희망 그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덥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고서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다른 하늘을 얻겠다. 예. 그죠? 그리고 그 하늘에 별빛을 가꾸겠다. 가꾸겠다. 이슬 젖은 별빛에. 네. 예. 이슬 젖은 별빛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슬을 순수함으로 본다면 맑고 깨끗한 그런 별빛을 가꾸련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또 이슬이라는 건 또 눈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미를 가꾸려는 이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예. 끝에서. 그렇죠. 예, 여기서는 벌레가 좀 치렀지만 더 다른 하늘을 얻어 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고 싶다. 예. 이게 또 희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 이슬 젖은 별빛에 별빛을이 아니라 별빛에 그러니까 장미를 가꾸련다. 그러니까 예. 해로 못 가꾸면 그죠? 좀이 치르는 거는 그 습하고 좀 어두운 곳에서 좀벌레가 이렇게 번식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하겠다? 별빛으로 그죠? 별빛으로 예, 그것을 살려내겠다. 좀 먹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밝음, 희망 이런 것을 이제 어린 날에 갖고 있던 그것이 예, 일식이라는 말로 인해서 사라졌지만 자기는 그래도 그 일식이 사라지기를 밤마다 비로 보았고 그래서 이제 끝내는 가슴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서 설레였고 그리고 가슴에 한 봉오리 피어나는 장미가 있었지만 그 장미가 날이 없어짐으로써 좀 벌레가 그걸 이제 장미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쁘고 장미는 이렇게 좀이 먹었기 때문에 더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장미를 버리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렇지만 이 일식에 의해서 불기에 의해서 먹힌 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늘을 얻어서 이슬 젖은 별빛에 이 장미를 이제 가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가 없으면 별빛에라도 가꾸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 같은데 근데 일식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죠? 저는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한 거는 뭐냐면은 1번 국기가 어떻게 해잖아요. 그렇죠. 예. 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요. 예, 그 1번의 국기를 생각해 보면 그 해잖아요. 거기 둥근 해.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레가 좀 싫었다. 다만 한성이 피려는 장미벌레가 좀 싫었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날과 땅이 한 줄에 돈다는 그 순간만이라도 차라리 헛말이기를 밤마다 정령 빌어도 보았다. 이런 것도 다 어떤 애국심이지 않았을까. 예. 어쨌든 그 생각도 했어요. 강한 그 의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육사님 시에 이제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암울한 상황에도 결코 그쵸. 꺾이지 않고 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는 그리고 이제, 끝에는 예. 결국 희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나는 다른 하늘도 이스라엘 별빛을 가꾸련다. 예. 그래서 그렇죠. 참 별빛에 그게 좋은 예, 것 장미를 같아요. 가꾸는 거겠죠. 예, 아, 예.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시로서 표현하신 예, 이육사님. 이육사님의 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예. 굉장히 그 의식이 강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시가 참 좋게 나온 걸 보면 항상 나중에는 희망적이고 그렇죠. 예. 예. 희망적입니다. 예,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한눈에 드러나지 않은 애국심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예. 참 그게 너무 독특한 것 좋아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애국심이라고는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살려는 그 신념, 가치관,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애국심이라고 하면요, 조금 그 주위의 상황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건히 자기의 태도를 이렇게 견지하시는 걸 보면 애국심보다는 자기 스스로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 그것이 이제 애국과도 이제 통하는 거죠. 정신세계가 굉장히 넓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주 그 정신세계가 상당히 넓으신 분이고 또 대륙을 오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도 하시면서도 사나이에 대한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이 사나이, 시에서. 예, 사나이다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 시 전체에. 그렇죠. 다른 시인에 비해서 예, 굉장히 많죠. 남성적이죠. 뭐 소울시나 그런 광야라든가 시보다는 그런 거. 예. 다 그래요. 예. 하여튼 당시 시인으로는 아주 독특하게 이번에 예. 큰 공부한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시를 참 이렇게 잘 쓰시고 세계가 굉장히 넓으신 그런 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이제 보통 한두 편을 다루지 않고 이 모르는 시까지 이렇게 보는 데에서 저는 오히려 그 큰 매력을 예. 느껴요. 전 이육사님의 시는 그냥 청포도나 광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예. 이번에 이 이육사님의 시를 하면서 이육사님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존경심도 나고 또 하여튼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좋은 시인을 공부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제 시도 덕분은 그렇고. 아닙니다. 이건 아니 이걸 고르셨잖아요. 이건 시인 덕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새롭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공부를 이번에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이나 이렇게 두 번쯤 읽고 갈 것을 우리 패널 여러분께서 이제 시를 선정하시니까 그걸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네. 이런 면이 있구나 이렇게 안 그랬으면 그냥 다른 시 방송처럼 그냥 유명한 시나 좀 하고 말 텐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 것 그래도 뭐 다 못 보는 시도 있지만 예. 그래도 상당히 그 시인을 깊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신 새로운 패널 누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느끼신 게? 네, 저도 그 이육사 시인 하면은 그냥 광야라든가 뭐 청포도 정도 알고 지내고 또 너무 그 조금 부드럽다 아니면은 또 너무 거리가 멀다 광야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잖아 일상에서 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연한 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서 더 이렇게 여러 시를 접해 보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그 우리가 너무 본 시에 대해서 너무 그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된 생각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오늘에 계신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못 봤던 시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그 시방송의 매력으로, 장점으로 이렇게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은 이종미, 김현순, 전한성이었습니다. 기술의 유하은,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